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쁜 노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너무 딱딱하게 시작한다 그러셔가지고 깜찍해. 괜찮아요? 보시는 분들이 괜찮다 그래야지 뭐. 자, 제가 이렇게 또 밝게 한번 시작해봤으나 또 노영이 또 주책이다. 맨날 저렇게 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웃고 시작하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웃어야 돼. 저는 꿋꿋하게 저의 캐릭터를 살려서 계속 이렇게 진지함 속에서 우리가 또 희망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좀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 또 저희 역전의 용사들의 대표 주자들 나와 계십니다. 전기현 평론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그냥 힘이 찹니다. 네. 할 말들이 많아서 그러신 거죠?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는 있다. 오늘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오는 5월 28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최초 공개할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아. 오늘 한번 또. 거부권 행사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해놓고 또 별 얘기 없고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번 끝까지. 아니에요? 원래 들을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술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별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관심 끌려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노영 변호사, 역전 용사 나왔는데요. 확실한 얘기 좀 해드리고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스픽스가 구독자가 89만 명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네.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100만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 야, 어떻게 저기다가 보십니까? 10,000명 정도 올려가려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계속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채널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달려가도록 힘 주신 거 100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스픽스는 제가 축하를 드리고 노영이 TV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영이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48,000. 우와. 48,000. 네. 48,000명이 400명입니다. 우리는 자. 1,600명만 더 붙이면 5만 되겠습니다. 네. 김종대 TV도 있어요. 김종대 TV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7만 8. 17만 8천, 그건 18만 명, 20만 명 달리고요. 네. 우리 3명만 합쳐도 100만이 넘네. 그러네. 우와. 권대희 본부장 있어요? 개인 채널? 있긴 있는데 뭐 유명무실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스픽스가 제 채널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네, 저는 5% 지분밖에 없지만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오늘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이 키워 주셔야 우리들이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회 이슈도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얘기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 사회적 이슈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바로티 얘기인데요. 트바로티가 누군지 아시죠?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 9일인가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 운전을 본인이 안 했다.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매니저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나 음주운전한 거 아니다. 근데 이 사람 사실은 무슨 클럽에서 템프로라 그러나요? 그때 어디에서 마시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까지 불러가지고 집에 잘 도착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일이 벌어진 거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안 했다. 끝까지 우겼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유료 공연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 상황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권대희 본부장님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도 이제 뭐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1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보도 위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수차례 뭐 거짓 해명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또 출석 일정 바꾸기 등 김 씨 측의 사건 은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 역시 음주 사고 후에 캔맥주를 구입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사법 방해라고 엄정 대응에 나선 지금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9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0분 밤 늦은 시간 자정 가까운 시간에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에 달아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사고에서 보통 나면 그 현장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벗어나서 경기도의 한 호텔에 머물렀고요. 17시간 뒤에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에 경찰에 출석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범죄 은닉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좀 이상한 건 또 하나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호중 씨가 지금 콘서트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역시 그 상황에 전혀 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전성 매진이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대체 그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팬들의 어떤 도덕적인 의식까지도 좀 약간 도마에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음주운전 안 했다고 거짓말을 끝까지 열흘 가까이 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네.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그 매니저인가요? 그 사람 대표인가요? 네. 어쨌든 입을 맞춰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매니저입니다. 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부러 그래놓고는 술을 나중에 마신 거죠. 그래서 나의 몸속에서 혹시라도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 나는 나중에 마셨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보통 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 현재 있는 몸 상태를 비교해서 역산해서 한 20시간 전, 24시간 전까지 혹은 뭐 이틀 전까지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를 계산해내는 측정치 방법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끝까지 버티면서 여기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을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국가수에서 역산해 보니 체내에 그 당시 사고 났을 당시에 음주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 돼서 이게 바로 지금 꼼수에 꼼수를 덧붙이면서 우리를 농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팬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김호중 씨의 과거 뭐 학폭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김종대 의원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음주 뺑소니만 해도 중죄거든요. 이게 도로교통법 그렇습니다. 위반 사고 그 미조치인데 뺑소니하면 이거 크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증거인멸에 이제 그 시도했고. 수사 방해까지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뭐 음주와 음정과 관련된 죄란 죄는 다 지금 해당이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참으로 특이한 행태가 또 주목이 되는데 지금 예정된 공연을 취소 안 하고 이제 노 개런티로 네.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가 나오자 표가 더 팔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열혈 팬들께서 우리가 지켜주자. 이러니까 이제 그 남은 잔여석이 지금 계속 매진되도록 표를 계속 사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디 경북 김천 쪽에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예, 경북 예고 나왔다가 강제 전학 당해가지고 김천 예고로 옮겼다는. 거기에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네. 김천시에서 만드는 건데 네. 이거를 철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만약에 철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지금 게시글들이 또 시청에 빗발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 김천시가요. 주민이 22만 명 정도래요. 근데 작년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15만 명이 다녀갔대요. 다녀갔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활성화가 되고 관광 특구처럼 이제 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거짓말 논란이 계속되니까 범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길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추앙할 수 있느냐.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소도 된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유명 연예인의 예술을 소비하면서 그것이 그 하나의 팬덤으로 발전하고 이게 정치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만은 무조건 지키자 네. 이런 어떤 측과 또 이번에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선처를 해주면은 이 중요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무뎌지고 또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법치가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네. 이건 또 이거대로 단호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게 충돌하는 거예요. 아주 세게 충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의 기쁨을 줬던 그 예술가가 네.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런 혼란과 아픔을 주는가 이런 점에 정말 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이 무뎌진다? 또는 뭐 그것이 어떤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다른 요소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이거 뭐 아닌 게 아니라 사회가 막 엉망진창되는 앞으로 음주운전 대놓고 하라는 소리고 제가 그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모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21대 국회. 네. 그분이 이 음주운전 처벌하는 이 도로교통법을 세게 음주운전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대표 발의자예요. 그분이 음주운전했어요. 아이고만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다시. 국회의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법을 발의한 의원이. 그러네. 아니 근데 음주운전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반성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사실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죠. 김호중 씨도 본인 판단이 정확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네. 사회적 연륜이나 뭐 경험으로 봤을 때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죠. 저는 그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회사,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빨리 조기에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좀 정했어야 한다. 첫 번째 솔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음주 사고가 나버린 거 아니에요. 뺑소니는 네. 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때부터 뒤에 매니저로 사람을 바꿨으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리고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지금 책임을 다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해놓고 자, 다른 한 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공연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고객들, 팬들과 약속이잖아요. 그 경우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든 수익은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적 책임이 있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불법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받지만 팬과의 약속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갔다. 그리고 오늘도 경찰에 출석할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연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들어가야 그렇죠. 화가 좀 덜 날 텐데 1부터 10까지 다 하는 과정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꼼수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부활을 이렇게 돋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들은 팬들대로 걱정이 돼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하지만 국민 일반 정서는 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길이 없느냐? 있죠.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법은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말 건지를 결국 국민들이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이거 처리 잘못하면요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활동 못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몰려가는 게 보이는데 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느냐. 김호중 씨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일반의 정서를 좀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당연히 잘못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한 거. 또 과거했더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매니저하고 옷을 바꿔 입어서 마치 김호중이 아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게요. 그냥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찍혔을 경우에 옷 모양으로 보통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그 순간에 옷을 바꿔 입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 한번 김호중 가수입니까? 아니면 매니저입니까?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입니까? 셋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속일 수도 없는데 그거를 일단 강행했다는 것 자체가 공적 인물로서 김호중이라는 것과 사인으로서 김호중을 구분 못하는 상황. 네.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한데 이렇게라도 해서 모면해보자고 하는 아주 그 불순한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니 국민들이 뜨악하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100번 본인이 해명을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결국 음주를 인정한 것도 구속영장을 치면 거의 뭐 법조인들은 다 그냥 구속된다면서요. 네, 구속될 수밖에 증거인멸을 없어요. 시도를 이거는 해버리고 범인도피 뭐 이런 거. 그렇죠. 같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니까 인정했다고 하면서 사후약관문 반칙으로 하니까 더 일이 꼬이고 있다.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지은 죄만큼은 달게 봤대. 또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자꾸 이게 좀 데자뷰 같은 게 되는 게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네, 김호중 씨가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호중 씨가 사실은 사고 내고 난 후에 맥주 사가지고 본인의 알코올 농도 체내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알코올 그 도수가 이 술 때문이라고 이제 사실은 거짓말하려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산 경찰서에 지시를 내렸대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센 사람을 사실 변호인으로 선임한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조남관 전 검찰총장 되게 직무대리. 비쌀 텐데. 사실 이분 되게 비싼 분이고요. 보통 얼마예요, 이 정도면? 아니, 대충 이 업계에서 흐르는 금액이 있잖아요. 아니 뭐 돈이 문제겠어요? 1억은 최소한 선임 비용이 된다. 이거 최소 1억 그 일자가 이상해. 최소 1억이고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건 아니고. 아이, 최소 1억이고요. 예. 성공보수 끝내줍니다. 우와. 원래 형사 성공보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는 성공보수 받을 자, 수 있고. 성공보수도 그러면은 구속, 불구속 이런 성공보수입니다. 그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구속되냐, 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구속되냐 아니냐, 나중에 무죄가 되냐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죄명 중에 어떤 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뭐 별게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주면은 그것도 이제 횡령 배임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뭐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따진 상황은 아니고 이 회사도 공범이기 때문에 예. 그 아마 개개인들이 사실은 다 돈을 대야 됩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근데 어쨌든 참 중요한 건 점입가경이네. 예, 하여튼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예. 야, 음주 뺑소니 사고에 이게 되게 음주 전직 뺑소니가 되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사례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이 사고 미조치 이게 바로 뺑소니인데 예. 뺑소니만 있어도 사실 좀 센 건데 이게 특가도주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음주가 들어가면 사실 요즘은 거의 헤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우 센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구속 사유에 해당됩니까? 이 정도면? 그럼요. 이게 만약에 예. 사고 났잖아요, 지금. 예.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랬었으면, 물론 이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구속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 전에 전과가 있었냐, 없었냐, 뭐 정황이 어떠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좀 달라지죠. 근데 뭐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택시를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기 때문에 알코올 이건, 농도가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제가 보여요, 판단하기에. 예. 아마 취소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정도 상황이면 그냥 솔직하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또 좀 참여하고 이러면 정상참작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뭐 그 좋은 목소리로 천상의 목소리라면서요. 그런 목소리로 다시 이제 대중과 만나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비비꼬면서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아마 이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무죄 아니냐, 아직 무혐의다, 아무것도 없다, 확인될 때까지 난 이 사람 지키겠다 이제 요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음모다. 왜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우냐? 왜냐면 9일날 사고 난 다음에 이게 9일날 곧바로 이게 된 게 아니고요. 보도가 나중에 한참 나중에 났거든요. 네. 14일 뭐 14일 이때 되게 크게 났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를 덮으려고. 근데 하필이면 그 타임에 우리 사모님도 나오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호중이 희생양이다.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권 본부장?
이게 희생양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예인들의 음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국민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서 우리 정기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숨기려고 했다라는 그 선택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호중 씨가 앞으로 만약에 혐의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이 활동을 하는 내내 음주 사고에 대한 꼬리표는 계속해서 붙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도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좀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윤재문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음주운전 3번이나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공백기 좀 갖고 다시 또 컴백을 했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좀 일과 열과해서 길 씨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음주 사고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조금 좀 지나다가 또 다시 활동하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처벌에 대한 수위가 분명히 낮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동원이법 해가지고 사실은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라는 이 정황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당사자들도 극구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뻔한 거짓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욕을 더 들어먹는데 이걸 지금쯤 뭔가 확실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국민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길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좋은 변호사 쓰고 돈 많이 내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굉장히 씁쓸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음주 사고 냈어요. 도망갔어요. 바꿔치기 했어요. 그게 다 드러났고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아닌 것처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선임료가 정말로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극복이 될 수 있다. 이 착각이 가능한 멘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좀 던지고 싶네요. 아니 그런데 그 이상하게 보실 게 아닌 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용산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네. 자꾸 비슷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글쎄 그 착각에 지금 빠져 국민들이 60% 70% 수치로 나오고 분노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아직까지 지세상인 줄 착각하고 부인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 사고인데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인간성 별로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뭔가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억지로 우기고 끝까지 가는데 팬덤들이 나서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 기사 보니까 김천시에서 하는 저 행태도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김천시가 끼어들어요 이 싸움에. 그러면 분노를 조장합니까? 아니면 김천을 이렇게 좀 악명 있는 도시로 선전할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겠지 기자한테. 그럼 김천시장이나 김천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일단 좀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결정한 거 없다라고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갑자기 김천시가 그 길을 폐쇄한다 만다고 해가지고 왜 이 판에 끼어드냐고. 이 판이 끼어들 판이냐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자들은 질문할 수 있지. 그럼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해서 또 이창명 씨, 개그맨 이창명 씨도 본인이 마녀사냥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분이 사고 한번 냈었었는데 네. 본인의 음주운전 의혹이 있으니까 음주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하고 그때 한창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무혐의를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계속해서 연예인들의 그런 문제들이 소환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강영욱 씨도 요즘 논란이 큽니다. 무슨 대학교요? 피식대학교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이 KBS에서 하고 있는 KBS 맞나요? 네. 이 네. 프로그램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애견인들을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요즘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퇴사자라고 밝힌 어떤 사람이 마지막 급여를 달라 그랬더니 퇴직금도 안 주고 9,670원을 주더라. 왜 자기에게 만나자는 얘기가 나와서 녹음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카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왜 9,670원 줬는지 확인해봤더니 견주하고
견디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필두로 지금 이 회사는 다니면 안 된다. 마이너스 평점은 왜 없냐. 부모님께 미안하다. 그다음에 뭐 강영욱 씨하고 부인인 이사가 대표이사가 핸드폰에 메신저를 감시해서 서로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강아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명절날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넣어서 주더라. 뭐 별별 얘기가 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김정도 의원님.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2010년에 국내에 번역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네. 아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네. 그 걔는 무엇을 보았나? 왓더 도그시 원제가 왓더 도그시? 왓더 도그시. 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시저 밀러라는 그 유명한 어떤 개의 조련사가 나오는데 네. 진짜 강영욱하고 똑같아. 이 사람은 눈빛으로만 30마리의 개를 통제. 눈빛으로요? 눈빛으로만. 그랬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나서 책을 쓸 때쯤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혼당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개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 책은 그 시저 밀러가 개를 다룰 때 개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헤치는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영욱 씨가 개는 그렇게 잘 다루면서 네. 왜 자기 직원은 이런 식으로 폭언, 갑질, 뭐 예를 들어 폭언 뭐 말도 여기 좀 옮기기도 좀 불편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 목줄을 툭 던지면서 모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있고 또 지금 그 회사 출신들이 이렇게 계속 덧붙이고 있나 봐. 폭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강영욱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내가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 조련사가 미국에서 뭐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이죠. 이 사람은 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게 그 왓더 도그시. 네. 예. 이런 데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네, 정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요. 개는 다루기가 쉽고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개보다 사람을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분 의견이 잘못됐다는 거나 그 비판이 뭐 아니다 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대통령 강영욱 씨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데 해명을 하는지에 저는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강영욱 씨가 나쁜 사람이고 정말로 갑질을 하는 악덕업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의견은 존중하되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올리는 글을 전부 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본인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생기기까지 아마 여러 번의 예고가 있었을 거예요. 유사한 사건.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기 나름대로 준비나 처신 이런 게 철미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이 또 진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강영욱 씨 얘기를 들어봐야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 이야기도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티스님이 개는 말대꾸를 안 하니까 그럴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말대꾸 손미래님, 하는데. 개를 조련하다 보니 사람도 조련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노아님,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기에 이럴수록 이게 딴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네. 8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사장 그리고 네. 자영업 네. 종사자들 계시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쓰고 계실 때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직원들의 고충과 고난도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을 쓰고 또 이렇게 헤어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일이 다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앞뒤 전후 사정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하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도 좀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아직까지 강영욱 씨는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영욱 씨가 출연하던 방송도 결방이고 행사도 지금 불참이라고 합니다. 네. KBS 그러지 않아도 볼 거 없는데 이것까지 폐지됐으니 결방이니 진짜 KBS 큰일 났네. 지난번에 이제 금쪽이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유명세를 탄 뭐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뭐 10분당 면담하는데 돈을 얼마 받고 엄청 비싸게 받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야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그럼 공인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상담을 잘하는 분은 돈 적게 받는 게 또 맞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또 얼마를 받느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인으로 가 있으면 정말로 처신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마에 올라서 비판받을 수 있고 그 비판 때문에 본인의 명예는 물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처신과 책임 이런 것들은 다 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훈련 코스가 299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접 해보신 분이 나도 할 말 많은데 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99만 네. 원. 대한민국의 아까 우리 정기한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뭐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직원들을 쓰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헤어지게 될 때 좋아서 헤어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사람 관리 잘 못했다는 생각도 인정이 드는데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일보 단독을 보니까요. 이번 주말에 그 정선에서 진행되는 반려견 동반 트래킹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강영욱 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뭐 갑자기 또 뭐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때 보면 기자들이 갈 거고 그때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강영욱 씨가 참 개통령입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온라인에 퍼지고 나니까요. 대한민국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기사가 묻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걸 보면 참 그래서 세상이 좀 좋아진 겁니까? 어느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이름 있는 사람은 구설에 오르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영역에서도 공적 일을 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지 판단은 조금 안 네, 됩니다. 진호님께서 직원을 모시고 삽니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고, 이건 이제 반대 입장이신 네. 거죠. 그리고 뿌사리님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건 서로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가셨고, EDEC 미디어님 거부권 물타기 뉴스인가요?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폭로가 나온 것은 이 보든 컴퍼니라고 하죠. 이 회사. 네. 이 회사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것 같고 좀 정확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개를 사랑하는 만큼 직원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스픽스 뭐 연애 프로를 바뀌었냐 이런 얘기 하시던 분 이제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6번 거부권 행사했고 그중에 법안으로는 10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거니까 한 번 거부권 행사하면서 막 한꺼번에 3-4개씩 막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특검법은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그걸 못하게 하느냐. 두 번째, 특검법은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충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검법으로 가는 거다. 자,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우리 대통령이야말로 특검을 좋아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특검법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특검도 피의사실 공표까지는 다 브리핑 아니겠지만 했어요. 다 브리핑 됐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김정대 의원님께 손짓을 했습니다. 이름은 저를 모르고 김정대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 우선 이 최상병 건에 대한 진실 은폐 세력의 행태를 보면 가수 김호중과 대통령 강영욱 씨의 범죄를 합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그다음에 진실 은폐가 이제 더 그 뒤에 있었고. 그래서 김호중 씨가 사건 키우듯이 사건을 키웠고. 그다음에 국민을 개 취급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을 개 취급했다는 데서는 강영욱 씨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이거예요. 일단 네. 범죄 성격을 규정하자면. 예. 강영욱 씨는 그래도 걔한테는 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 대통령도 개 5마리 잘해줍니다. 내가 이거 하나 내가 폭로할 게 있어요. 네. 폭로합니다. 관저에 개가 5마리 있어요. 네. 네. 고양이도 4마리인가 있잖아요. 네. 문제는 배변 교육이 안 된 개들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관저 사진에 구석에 뭐라고 써붙인 걸 전문가가 식별을 했다고. 네. 거기 손님들 와서 사진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손님들한테 배변 교육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무 데나 싸는군요. 그런데 이게 강영욱 씨가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는 또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자, 이랬다 해서 대통령의 개 사랑은 개를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방종, 꼭 지 닮은 개만 만들어. 아이고. 이런 면에서 이건 품격이 다른 개라는 걸 내가 일단은 말씀을 네.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자, 좀 말씀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십시오. 예. 계속. 우선 여야 합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여태까지 특검을 찬성한 여당은 없었어요. 그런데 야당이 단식 농성을 한다든가 그렇죠. 끊임없이 압박을 가다가 결국은 여당이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경수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하다가 이 턱을 또 네, 맞아요. 가격당한 다쳤죠. 아주 온몸을 다 바쳤어요. 그때 그거 상대편 원내대표가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되실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졌다고. 그래가지고 여야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걸 그럼 어떤 여당이 처음부터 합의해주고 우리 이거 특검 하자고 뜻이 뭉쳐진 이렇게 그땐 특검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다 일정 정도 정쟁을 하다가 끝내 이제 이렇게 정치가 대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끝까지 개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선거 져놓고 그래고도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사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조사 대상자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예외성이라는 거고 보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공수처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모든 특검은 야권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너절너절한 이유 제시를 하는 거를 이걸 또 법무부를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기관을 자기 방탄용으로 써먹는. 네. 그래서 여당과 정부를 대통령 부부의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어떤 국가의 매우 보충적이고 예외적 상황을 만드셨다. 네. 이 자체도 특검감이다. 이게 바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안 하면서 참 작은 문제를 정직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판을 키워서 본인의 명운까지 도박하듯이 걸어버린다. 그래서 특검 추진이 됐는데 특검 추진의 핵심적인 이유는 왜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느냐. 네. 왜 했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은 없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전화했습니까? 그 개입이 불법 아닙니까? 왜 임성근을 구해주려고 했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고 답을 해달라는데 헌법 정신이다, 여야 합의다, 공수처를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 개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 개입은 없다는 전제로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니까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해병대 여러 단체가 이 문제는 해병대 정신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설명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박지원 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국회의원 당선인이시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 대통령은- 정도면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탄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헌법 정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양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물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다 말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열차에 결국에는 올려놓고 국민들이 평가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가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좀 전에 김호중 씨 얘기했는데 김호중 씨가 결국 오늘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건 본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뭔가 했으면 되는데, 마치 이번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뭔가 연락하고 관여한 부분이 있으면 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뭔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정진석 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그런데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검법을 반대하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왜, 여기 지금 핵심적인 피의자 내지는 의혹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가 당연히 합의할 수 없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건데 왜 특검을 무조건 강행하냐, 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건 이제 표면적인 본질이고 현상이고, 네.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특검을 잘 알아요. 없는 제도 만드는 게 특검이에요.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기필코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방탄에다가 일단 지은죄가 두렵고,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사실은 많이 쏟아진 날이에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임명이 됐죠. 인사청문회. 자, 네. 우선 중대한 뉴스만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모든 언론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공수처에 출석했다, 박정훈 대령하고 대질할 수 대질 있다. 예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미 오전에 중요한 상황이 나온 걸 여태까지 언론이 다 놓치고 있어요. 뭔데요? 김계환 그 사령관이 네. 대질을 격렬하게 거부했다. 격렬하게 거부했다. 자, 이해가 갑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 부하였잖아. 네. 박대령 그러지 마라. 내 사정도 있는 거다. 너 왜 자꾸 네 주장하냐. 뭐 이런 언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유리해. 여기 쓰리스타고 대령이니까. 네. 그러는데 절대 못 받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아는데 이렇게 대질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박대령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질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해. 네. 그러는데 오늘 터진 뉴스는 네. 터진 뉴스도 아니야. 나만 하는 거지. 여기 최초 공개. 네. 거부했다. 격렬하게 거부했다. 그게 제가 오전 10시 반에서 11시에 확인해 본 내용이에요. 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격렬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뭐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부하죠. 대지를 네. 동의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대지를 좀 산다고 불렀는데 나 대지를 안 하겠다 이러면 안 가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사실은 부른 건 아니고 각각 다시 불러서 각각은 수사를 불렀는데 이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박대란 이러다가 측에서 이제 대지해달라고 오늘도 볼 거 없어요. 또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얘 민감한 부분은. 이제 부인도 못 해요. 요게 첫 번째 뉴스예요. 네. 두 번째가 김정민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네. 박정훈 대령 그 변호사고 우리 스픽스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셨고 예. 네. 이분이 또 깜짝 놀랄 바람에 깜짝 놀랄 바람에 오늘 아주 시원하게 했다고. 시원하게 좀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또 예.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네. 아니 아니, 이거는 공개 기자로 아니라 다 오늘 기자로 나온 다 나왔는데 이 사건의 외압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외에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종대 박사님이 맨날 변증만 올리던 바로 그 내용을 그렇죠. 김정민 오늘- 변호사가 한 거예요. 네, 김정민 변호사 얘기를 했구나.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예, 약간 다르다. 약간 그 다르죠. 내가 그 이제 얘기예요. 변증만 올린 거는 대통령이 경로한 배경 얘기고. 아니 그거 말고 또 누가 그 위에 있었잖아요. 아니, 요 오늘 김정민 변호사가 얘기한 대목은 뭐냐면은 네.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 시키고 항명 수괴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국방부 아이디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를 대통령한테 제안한 조언을 사람이 한 있을 것이다. 사적으로 조언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육사 출신 법무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사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된 사람. 그 사람이 그 그러면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특정이 되네. 특정이 돼. 그런데 이름은 안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럼 의외의 알려주세요. 인물이고 깜짝 놀랄 알려주세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지. 김종대 박사님 알려주세요 그냥. 아니 그런데 이건 김정민 변호사가 네. 책임 있게 밝혀야 되는 거지. 제가 하게 되면은 일단 당사자가 이게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해서 또 허위 공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짜 기만적인 어떤 그 공소장을 이거 네. 지금 뭐 변호인들이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공문서 게재했다고. 이런 폐악질을 한 폐악 중에서도 아주 그 거의 충견이 돼서 폐악질을 한 책임자가 국방부의 김동혁 검찰단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육사 나와서 서울법대 위탁 교육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된 사람. 그러니까 군에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김정민 변호사가 말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직자예요. 이 사람은 공직자겠어요. 공직자고 네. 민간에서 김정민 했다고 변호사가 했으니까. 얘기한 사람은 군을 출신이지만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라 그랬거든. 제3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가 바로 희귀한 육사 출신 사법고시를 패스한 인맥이라고.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실 밑에 이번에는 좀 육사 한 60기 정도, 60기일 거예요 아마. 그 중령 하나가 또 육사 출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하나 나와. 왜 이렇게 많아요? 별로 없대더니. 별로 없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게 다요. 네. 세 명이 다야.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 항명수계로 해가지고 검찰단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건을 크게 키운 게 그 중령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고. 네. 그 사람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민 변호사 오늘 얘기한 게 육사와 검사의 어떤 결탁? 집단적인 합작이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그저께 주말에 어디 결혼식 가다가 육사 출신들을 좀 만났는데 네.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육사 예비역들인데 조금 기수가 높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말이요 살다가 육사 때문에 선거 말아먹는 건 처음 봤대. 그래서 난 그 말이 육사가 선거 말아먹는 거 이종섭 장관 얘기인가 보다. 네. 근데 더 있대. 그러다가 오늘 김정민 변호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더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 군사 경찰 헌병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근데 여기를 군 검사들하고 원래 사이도 안 좋지만 경쟁 관계니까. 그런데 특별히 육사 출신들이 엘리트 의식으로
그쪽 군사경찰 헌병 세력을 갖다가 이번에 응징하려고 하면서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사건을 키우고 그걸 대통령한테 인풋한. 그러면 육사 출신 중에 군 법무관 출신이고 사실을 패스한 지금 자연인이면서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대한민국에 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거든. 누구예요? 성만 알려줘봐요. 기혁 씨라고만 할게요. 김 씨잖아요. 기혁 그 씨라고만. 구독 네. 유지씨님께서는 이제 네. 군부와 근부의 만남이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라면 고위공직의 사법고시의 육사 출신의 멤버가 국방부에 가서 아무 죄도 없는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기획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걸 국방부 장관을 움직여서 군 검찰단에서 구속시켜라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진실을 밝히려고 한 죄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제가 그래 된다고 저는 뭐 네. 아무리 뭐 하여튼 아무리 네. 생각해도 제가 된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정의로운 그 육군 대령 수사단장을 넣으려고 해병. 했다고 하니까 예, 해병 수사단장을 그렇게 넣으려고 했다는 그 행위를 했던 기획자가 아 그러면 사법고시 출신의 육사 출신이구나 그들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많이 본 전두환 이런 때도 생각나고요. 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런 수준으로 대한민국 끄고 가려고 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나죠. 그리고 오늘 탄핵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믿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오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정신. 이분이 진심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짓과 위선과 정말로 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질문 던져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마찬가지고 유재원 법무관리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정말 거짓과 윗선이 무엇인지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국가의 신뢰를 얼마나 지금 깔아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 얼마나 깎아먹고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용, 신뢰를 다 깔아먹고 있는데 대통령 그 개입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오전 또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훈련병 한 명이 숨졌고 또 교관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치상병 특검법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무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 거부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굴 인권을 보장하는 거고 어떤 누구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누굴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운이 나빠서 그냥 죽은 겁니까?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들 심정에서 어떻게 내 아들을 이 귀한 인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탄핵 얘기가 나와도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됐고요. 이 문제는 진짜 가만히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 6, 7년 전에 대구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언론이 대서특필된 게 불량수류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던지려고 뒤로 팔을 빼는 순간 이 뒤쪽에서 터진 거예요. 네. 그게 파편이 얼굴을 다 뚫고 지나갔어. 그다음에 이 손은 나갔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가서 봤는데 네. 의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치료가 끝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면회를 했는데 야 진짜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일단 많이 다쳐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목숨 건진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수류탄이 바로 뒤에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군에 수류탄 보유량이 한 50만 발 됐는데 이거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방산비리 그때 뉴스도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거 불량 수류탄 아니냐 해가지고 공장까지 수사단이 가고 이렇게 되고 나가지고 그 뒤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투척 과정에서 터진 거라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실수로 보기에는 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훈련병의 잘못이 아니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핀을 꽂고 던지려고 할 때
여기 뭐냐 하면은 핀을 꼽아도 안 터지거든요. 이 손잡이를 잡으면. 그렇죠. 이걸 놔야 터지는 거고 그것도 몇 초 뒤에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투척장은 군기가 굉장히 세요. 맞습니다. 사격장이나 이런 투척장 그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희망자만 실제 투척하게 돼 있어요. 모의 고무로 된 거 투척이 아니라 실제 수류탄 투척은 네. 반드시 자원자만 하게 돼 있다고.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모든 면에서 제일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않을 법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면 이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수류탄 불량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초미의 문제인데 그 교훈을 보고 전수조사까지 해서 개선했는데 또 터졌다면은 이건 거의 방산 비리급이거든요.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아니 이게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던져야 하는데 안 던져서 터진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우 의도적이다. 이게 사고가 났으면 어쨌든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들고 있는데 안 던져서 터졌다는 게 핀을 뽑고. 네. 그 이게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데인데 사고가 나서 이 사람도 정말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걸 표현하는 국방부의 방식이 우리는 문제가 없고 개인이 이 수류탄을 잘못 관리해서 된 것인 것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뿌리는 것은 정말로 국방부가 해야 할 짓은 아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겁납니까? 그거는 단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감, 중압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개인이 들고 있다가 핀을 뽑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군대의 기강이나 이런 관리 방식이 엉터리다. 엉터리. 정말 해병대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 엉터리가 많고 사실 우리가 뭐 하나 보도가 나와도 예전에는 다 믿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그 반대를 오히려 생각해보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정신 얘기하고 정진석 실장이 뭐 이거 특검법은 옛날부터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외적인 거에 우리 대통령은 끼지도 못하게 하고 여는 끼지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어쨌든 오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결과론적으로는 21대 국회의원이었지만 22대에서 낙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8일 날 이 의결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인가요? 구속되어 있는 그분 빼놓고는 295명이 이번에 국회의원이래요. 그럼 이 중에서 그 민주당 성향 내지는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다 합치면 180명이거든요. 나머지 한 17, 8명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권에서. 근데 지금 50명이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박지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옆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지금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28일 날 과연 거부권 행사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 나왔고 지금 공개적으로 거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요구권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몇 명이 더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절대 안 될 거라고 또 볼 수는 없다. 지금 분위기상.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전기한 평론가 알고 계신 거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 설득하고 여당 의원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국민의 힘 내부를 얼마나 민주당이 흔드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게임이고요.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 의결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7명 또는 1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자, 이게 지금 21대 당선인, 22대 당선인 사이에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든 이어가지 않든 하나가 일단 있을 테고요. 두 번째,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비윤이라는 위치에서 뭔가 정치적 포지션을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 투표에서 어떻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니까 몇 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로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절대 아니다라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면밀히 좀 지켜봐야 하고 특히나 대통령실의 지금 논리가 도무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그대로 우리는 가자 헌법정치 위반이다 공수처 수사한다 여야 합의 안 됐다 이 논리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총선 끝나서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으면 뭐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달라졌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도 거부권 행사를 그냥 대통령이 대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상한 게 그때 총선할 때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대통령 살려야 된다. 뭐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기망하고 우리를 아무렇 우습게 생각하니까 사실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위적인 말씀으로는 노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 접촉을 해가지고 뭐 사정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그거는 아. 그거대로 하되 예.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대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벌써부터 야권의 주요 정당들이 주말에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시청 앞으로 나가겠다는 정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재의결될 때가 국회 앞이 엄청나게 아마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러는 과정에서 계속 정부에서 국민을 진짜 개로하는 이런 어떤 언사들이 계속 나오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고 잘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메시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마치 국민이 헌법을 위반하는 세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자꾸 국민의힘 쪽에 보여줘야만 오히려 이 민심의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걸 얼마나 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항쟁의 시간 불복종의 시간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게 서서히 진화돼 나가겠죠. 그럴 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아마 민주당 당선인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쯤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리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뭐 다 합쳐봐야 20명도 안 됐다 이랬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얼토당토 안 하는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국가조직이 총동원되어서 정말로 범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범죄가 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을 빼주려고. 아예 빼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나섰는데 22대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헌법정치 위반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이번에 통과 못 시킨다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하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고 192명에서 이제 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를 옮겨오느냐 아느냐 이제 이런 거 이제 따져봤을 때
결국 갈 것인데 손절하고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이해하고 손잡고 가면서 국민들 기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전직이든 현직이든 낙선자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 국민은 목소리 내고 야당은 야당 역할하고 국힘은 국힘대로 이것이 맞다. 고청가면 자기들이 이게 책임 정치다 하면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고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대 본부장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지금 정계원 평론가 말씀 조금 덧붙이면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스탠스도 그렇고 뭐 그 반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기에는 조금 국회의장 그 당선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분열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뭔가 합심이 돼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개혁의 목소리, 분열의 얘기, 갈등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범야권에서 지금 총 공세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사태가 벌어진 거는 당원들의 의사가 확고부동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니네가 당선되고 나니까 기득권이 돼서 우리 말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당원들의 눈치를. 그러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분야되라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금 정부가 지금 네. 그 김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인사를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에 여권은 그대로 또 따라가는 분위기고 그렇다면은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네, 지금 네. 제대로 싸우거나 뭔가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걸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싸우겠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쫄고 있어서 민심이나 당심을 배반하고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정말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 민주당이 대충 대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항쟁의 시간에서는 민주당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광장에 제일 늦게 나온 당사자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제일 빨리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와가지고 또 야유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실제 국민이나 또는 민주당의 기층 당원들이 분노하는 단계가 되면은요,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땐 당연히 국회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권이 이제 재의결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광장의 분노의 민심으로 표출이 된다 그러면은 전국의 주도권이 광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당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항쟁은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 문제를 여야 합의를 외쳐온 김진표 의장도 그분 어느 사이에 출장 갔다 오셨대. 오셨죠. 네. 나는 그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장 자괴감이 생기는 일은 대통령이 이거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 뒤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물쭈물하던 일단 회색지대에 있었던 정치인도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따라오게 되는 맨 뒷줄에는 쓰게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하나의 이제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국민을 믿고 가는 거고 또 그 분노의 어떤 정도가 제대로 이것이 이제 형상화되고 집결이 돼서 가는 이 역시 정치의 시민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기영 평론가 초도에 본인이 선언한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단독 뭐 얘기할 거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는데 네. 보통 명사가 돼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볼 마음이 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절친한 정치평론가도
정치평론 시간을 줄이더라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 자기가 만나본 초선 의원들 중에서 나올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번 주말 집회를 보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일반화됐다. 아까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마치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받는 쪽은 그러면 알겠다. 지금부터는 탄핵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고 탄핵을 일부 운동가들이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탄핵을 외쳐서 마지막에 신의 한 수는 뭐냐? 국힘 내에서 분열 또는 국힘 내에서 있다라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 이쪽에서 정치인이든 시민사회든 국민이든 나와서 탄핵을 외치면서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정치인들의 현장 탄핵 운동 시작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뭐 그러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부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다. 오늘의 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 행태를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 더 보탤게요. 기왕 말씀.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탄핵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누가 거리로 나가서 힘을 쓸 것이며 누구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단독이고 특종이죠. 이것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국민적 평가 어떤 식으로 받지만 최상면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탄핵 외에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도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의 문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치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은 최상명 특검 통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 민주당도 역할 분담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자, 그것은 박지원 원장 말씀은 아니고 박지원 원장은 민심이 탄핵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아 탄핵이구나 했던 거고 제가 다른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는 무조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론이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얘기한 생각보다 거죠.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우리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실제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지난번에 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2명만 안철수 의원, 김웅호 의원만 찍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196표를 얻어야 되는데 2표가 있으면 지금 한 180표 정도 됩니까? 근데 한 190표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6표가 부족해서 이번에 제 의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22대에서 이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대로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진짜 아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야 간의 정쟁이고 협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가 끝이 나는 판에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보고 그냥 가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그래서 탄핵을 전면에 내걸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2대 가면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지금 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장도 우원식 의원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만 제대로 되면 우리 빨리 되면 뭐 제대로 된다기보다는 빨리 되면 아마 6월 안으로 이 법이 또 21대 때 안 된다 하더라도 패트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어쨌든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 양명주는 22대에서 처리하더라도
이 채는 21대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대통령이 오늘까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너무 국민 무성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매우 씁쓸했는데, 우리들이 방송 보면서 왜 앞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45분 보냈어?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들의 의사는 이겁니다라고 알려주시고 여기저기 계속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 올려주신 분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형진님, 부사리님, 위티스님, 야생화님, 일상속 행복 라이언님, 그리고 이름이 특이합니다. 똥산바지님도 계신데요. 삼천보사랑님, 똥산바지, 예. 오키임님, 이모끼님이신 모양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가끔 댓글 올리시고 진관홍님, 이한수님, 우상민님 모두 고맙고요. 노예묘사, 노예TV에도 올라오신 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몇 분. 네, 아니 우리 방송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노예묘사에 대한 워낙 팬심이 강해가지고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시사 쑥떡쑥떡님, 예, 이번에 안 되면 22대선 통과될 겁니다. 잠시만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정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비장한 각오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결국 탄핵이라고 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기정사실화처럼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바리의 꿈 유기농 두유 상품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한 유기농 두유, 맛있는 두유,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두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리의 꿈 유기농 두유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참 예쁘네요.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은 한 번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오지의 땅에서 유기농 콩을 재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GMO 재배 금지국인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이 GMO 재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유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른다. 그 확실한 경우를 모르니까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GMO 재배 금지국에서 아예 콩을 재배하는군요.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은 맛도 좋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자연의 단맛을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유기농 황설탕과 선인장에서 추출한 아가베 시럽을 사용했습니다. 몸에도 좋지만 맛도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픽스 스토어에서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면 여러분들께 이번에 특별히 선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MJK님께서도 스픽스몰에서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5만 원 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스픽스 스토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유기농 두유 바리의 꿈 일단 맛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뭔가 고급져 보이는 그런 두유 한번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여러분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88만 이제 89만입니다. 89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은 카테고리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선착순 10개 회사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나 10개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스픽스에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스픽스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은 10분이나 오버해서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